오늘 교재 98쪽에 나와 있는 찾기와 바꾸기에 관한 내용을 볼 겁니다. 찾기와 바꾸기는 같이 움직여요. 편집이라는 메뉴에 가시면은 찾기와 찾아 바꾸기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끝으로 가시면은 이 펼치 목록에서 보는 메뉴하고 리본 메뉴에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개인정보 바꾸기고요. 여기 찾기 바꾸기 있어요. 찾기 바꾸기. 그럼 찾기에 가서 펼치 목록 눌러보면 찾아 바꾸기라고 있습니다. 바꾸려면 찾아야 바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찾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편집에 가서 펼치 목록 누르셔서 찾기 하셔도 되고, 아니면 리본 메뉴에 있는 찾기 누르셔도 되고, 직접 찾으셔도 돼요. 여기에서요. 예를 들어서 뭐를 찾으라고 되어 있냐면은 교양이라는 글자를 한번 찾아볼게요. 교양. 엔터. 교양. 자, 교양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세 개를 찾았어요. 커서가 어디 있든지 간에 상관은 없어요. 커서가 여기 중간에쯤에 껴 있으면은 교양을 찾아라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찾고요. 엔터 치면 다음 거를 찾아요. 근데 없으니까 저 위로 올라갑니다. 자, 찾기라는 메뉴를 열어서 볼게요. 이렇게 찾는 방법. 현재 문서상에서 바로 찾는 방법이 있어요. 커서를 기준으로 찾는 방법이 있고요. 커서를 기준으로 찾는 방법이 있고, 찾기 대화 상자를 열어서 찾는 방법이 있어요. 자, 교양이라는 글자를 찾을 텐데, 여기 보면 아래쪽에 있는 걸 찾을지 전체를 찾을 건데, 현재 커서로부터 아래쪽을 찾아라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다음 찾기 누르면 되고요. 문서 전체를 찾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찾을 거예요. 예, 처음부터 이제 찾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교양 강좌라는 말이 있고요. 교양 한 칸 띄고 강좌라는 말이 있어요. 얘는 교양 강좌고 얘는 교양 한 칸 띄고 강좌예요. 그렇죠? 그러면 찾아라 그럴 때 교양 강좌도 교양이 들어갔으니까 찾아요. 그렇죠? 그런데 온전한 낱말을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양 강좌의 교양은 안 찾아요. 그러니까 교양이란 글자 안에는 교양 딱 글자로 되어 있는 것만 찾게 된다 이거죠. 뭐 대소문자는 아주 우리말에서는 뭐 대소문자 의미가 없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바꾸기도 가능하죠. 바꾸기. 교양이란 글자를 뭐로 바꿀 거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양을 문화로 바꾸자. 문화로 바꾸자. 그럼 바꿔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문화 강좌로 바꾸는 거죠. 다시 다음 찾기 누르면 교양 이거를 바꿀 거라 그러면 바꾸기. 그러면 교양 강좌가 문화 강좌로 다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찾기 바꾸기는. 근데 모르겠어요. 저 찾기 바꾸기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근데 과거에는 여기 찾기 바꾸기 명령 중에 보면은 컨트롤 QF, 컨트롤 F2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 얘를 외워서 컨트롤 F2만 누르거나 또는 컨트롤 QF 찾아가고 찾기 함 이걸 많이 썼는데 이제는 뭐 마우스를 클릭해보면 메뉴가 열리니까 이렇게 명령어는 까먹게 되더라고요. 뭐 까먹는 거야 뭐 상관없어요. 내가 잘 할 줄만 알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100페이지 보시면은 맞춤법 검사라는 게 나와요. 맞춤법. 어디 저기 검토 탭에 있나요? 검토 탭에 가면 맞춤법 검사라고 있어요. 검토 탭에 가서 맞춤법이 있는데 F8번이라고 써 있네요. 이건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맞춤법을 많이 하다 보면 아 F8번이구나 해서 탁탁 눌러서 맞춤법 들어가면 돼요. 예, 맞춤법 검사를 들어가는데요. 시작 버튼을 누르면 틀린 글자가 없나 봐요. 여기는 지금 틀린 글자가 없나 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스펠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셜인데 스펠이 틀렸어요. 그러면 맞춤 검사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와요. 야, 너 뭐를 틀린 거냐? 소셜 에듀케이션인데 스펠이 틀렸어. 그러면 그 소셜 이건지
어떤 건지를 바꾸기 그러면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어 단어는 스펠이 틀리면 무조건 검색을 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스펠이 틀리면 밑에 밑줄이 떨어져요. 이렇게 빨간 줄이 나타나거든요. 우리말은 예외가 좀 있어요. 이정민 검색하면 저기 이정민이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정민이 뭔지 모르니까 빨간 줄 나타나요. 사람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사전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말이라는 뜻이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영어 단어 같은 경우에 그 법률 용어라든지 의학 용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전에 없기도 하거든요. 많이. 특히 의학 용어들은 아주 애먹었어요. 대한적십자사에서 문서를 입력해달라고 자료를 무척 많이 보내왔어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그 알바를 시키는 거예요. A4 용지 한 장 입력해주는데 1,500원씩 받았었어요. 괜찮죠? 근데 애들이 그게 언제냐면 한 15년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단가가 센 거예요. 1,500원이면. 근데 두 번 다시 안 한대요. 다 밑줄이 나와. 영어 단어가. 그래서 이 틀렸나 맞았나 다 일일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봐도 안 나와. 의학 용어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입력을 해서 가져갔더니 거기 이제 간호부장님, 뭐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스펠이 좀 틀린 게 맞네요. 그러더라고. 어려워. 막 손으로 쓴 거를 입력하다 보니까 막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 일반적인 우리 그 영어 사전에 나오는 영어 단어들은 웬만하면 다 나와요. 자, 파란색, 연두색, 노란색, 빨간색 이런 거 있어요. 101페이지에. 예, 파란색은 뭐다? 오류로 지적된 단어가 없을 때 나타난다. 연두색, 노란색. 주로 빨간색이에요. 잘못 썼을 때. 예. 맞춤법 검사는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 보면 열기 눌러서 뭐 뇌과학 이런 걸 열어보면은 이런 문서가 나오는데, 이런 글자를 우리가 맞춤법 F8번 눌러서 맞춤법 검사를 해 들어가면은 한국뇌과학연구원이라는 이런 글자는 못 알아듣잖아요. 단체 명칭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지금요. 그 영어 아까 지금 스펠링 하나 지우고 저기 예, 소셜 같은 경우에요. 검토해서 최종본 및 변경경 했더니 틀리다고 안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제가 소셜 I를 E로 바꿨거든요. 네. 그래놓고 이제 맞춤법 검사 들어가면은 이렇게 글자가 SOCEAL이라는 단어를 빨간색으로 나왔잖아요. 못 알아듣겠다라는 건데 맞춤법 검사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그걸 안 했구나. 응? 아 맞춤법 검사. 맞춤법 F8번 누르시면 되고요. 검토 탭의 제일 앞자리에 있습니다. 네. 교정에. 그럼 이제 이 중에 보고 아차 스펠이 틀렸네. 그럼 이 스펠 여기 있으니까 선택해주고 바꾸기 눌러주면은 알아서 바꿔줘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글자를 밑에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소셜이라는 글자를 찾게끔 이렇게 어느 건지 못 알아들으니까는. 근데 한번 제가 찾고 나면은요, 그냥 보세요. 자, 요거를 틀렸잖아요. 이렇게 아까 틀렸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전에 틀린 낱말을 참조해서 고쳤대요. 이제 자동으로 찾아줘요. 아까는 이렇게 안 찾아주던데 한번 제가 고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틀린 낱말을 참조해서 고치는 거예요. 얘도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난 요게 맞아, 소콜라가 맞아 라고 해서 얘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스펠이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만약에 글자를 틀렸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또 이건 다 스펠이 다 잘못 썼네 제가. 요렇게 썼을 때 소콜라로 알아서 찾아가잖아요. 아까는 제가 소셜을 선택했었는데 제가 그거를 소콜라로 한번 바꿨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얘가 소콜라를 잘못 썼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서 그쪽으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얘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작업으로 고쳐야죠. 소셜이 이게 아니다. I
AL이다 라고 이렇게 직접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셜로 찾아서 검색을 해준다는 거죠. 예를 전세계를 여기 전세계 어딨나 전세계를 얘를 본래는 전세계 붙어 있었는데 얘를 띄우게끔 했나봐요. 그래서 전세계 떨어지게끔 그렇게 수정하는 거를 해본 것 같아요. 103페이지 오른쪽 아래 104번째 뇌과학. 그러니까 여기서는 글자를 고쳐라 안 고쳐라 하는 게 그런 거는 있어요. 뇌시대라고 썼단 말이야. 뇌시대. 근데 뇌시대가 참 재미없어. 근데 뇌시대란 단어를 여러 번 썼어. 문장 속에다가. 이거를 뇌시대라고 말하고 뇌과학시대라고 합시다. 그러면 뇌과학시대를 한꺼번에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그럴 때 찾아 바꾸기를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갑돌이와 갑순이가 살았는데 갑돌이라는 주인공 이름을 바꾸고 싶은 거야. 을지문덕으로. 그럼 갑돌이를 을지문덕으로 찾아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등장인물 남자 주인공은 갑돌이가 아니라 을지문덕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갖고 우리 아는 사람이 남의 쓴 수필을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학과가 다르다 보니까 제출했나봐요. 그러니까 이쪽 교수님은 잘 썼다 그러고 재미나게 코믹하게, 저쪽 교수님은 또 등장인물이 다르니까 오케이 잘 썼다 그러고 내용은 똑같은 건데 그런 일도 발생하더라고요. 자, 106페이지 보시면 글상자, 글맵시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파트 3번입니다. 파트 3번에 가서 노인복지라는 문서를 한번 열어볼 건데요. 자, 문서를 열어 오셨으면은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워버리고, 얘도 선택해서 지워버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원래 이렇게 썼었을 거예요. 이렇게. 얘도 가운데가 아니라 왼쪽 맞춤이 돼 있었겠지. 이렇게. 이렇게 글을 썼겠지. 근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는 제목이 없네, 이런 거죠. 그럼 여기다 이제 제일 앞자리에다 클릭해 놓고요, 엔터를 하나 둘 치면 위에 빈 줄이 생겨요. 그럼 이제 제일 위에다가, 왜냐면 제목하고 본문하고는 한 줄 이상은 떨궈야 돼요. 이렇게 제목 쓰면 안 됩니다. 노인복지시설 공사 안내, 이렇게 제목 쓰면 안 돼요. 꼭 한 줄 이상은 떨어져야 돼요. 제목줄하고 내용하고 본문하고 한 줄 이상은 꼭 떨궈야 됩니다. 두 줄을 떨궈도 돼요. 근데 보통 한 줄 정도만 떨어뜨리면 제목하고 본문을 구분할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도 어떻게 돼 있어요? 마지막도 엔터 하나 더 쳐주고 한국 노인 복지 연합회 이렇게 이제 쓰는 거잖아요. 원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문서가. 근데 여기 밋밋한 거라, 밋밋하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가운데 맞춤 해주고 글자를 이렇게 크게 해주면 되고 그러면 되지 뭐. 글자를 크게 해주면 밋밋하지 않잖아요. 가운데 맞춤 딱 하면 보기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얘기죠. 더 화려하게 꾸며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꾸며놓고 나서 컨트롤 1번 누르면요, 원래 글자로 돌아가요. 전체를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누르면 아래 한글이 지정해주는 기본 글꼴 형태로 돌아가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란 색깔이 들어있는 테두리가 들어있는 글상자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거죠. 자, 그럼 글상자는 그냥 뭐 여기다 엔터를 몇 번 쳐주고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보죠. 입력에 가시면은 글상자가 있어요. 네모난 거 직사각형도 있어요. 도형에다 그릴 수 있어요. 먼저 도형을 선택하고 제가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글자를 못 입력합니다. 입력할 수가 없어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서는 도형을 그리고 키보드로 쓰는 순간 바로 글자가 들어가는데 아래 한글은 절대로 도형 안에 글자를 못 넣어요. 그래서 오른쪽 눌러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하셔야만이 커서가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간 게 바로 뭐냐면은 이거예요. 여기 있는 글상자, 가로 글상자. 이렇게 글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죠, 요거. 얘를 제목이니까 여기로 옮겨야죠. 얘를 쓱 옮기면 되죠. 자, 다시 보여드리면은요. 자, 여기다 이렇게 썼는데 글상자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요. 요 글자를 마우스로 드래그, 잘라내기해서 붙여넣기 해도 되지만 블럭 잡은 후에 이렇게 시커먼 영역을 끌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잘 안 들어가요? 자, 이렇게 블럭을 잡고 나서요. 마우스를 한번 띄었다가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가 나올 때 있죠? 끌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요. 잘못하면요. 블럭을 잘못 잡잖아요. 이렇게. 블럭을 잡으려고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 글자가 뒤바뀌어요. 블럭을 잘못 잡았을 때는 꼭 다른 데를 클릭했다가 다시 가셔야 돼요. 블럭을 잡고 나서 마우스로 이렇게 화살표가 나타날 때 끌고 가면 이동이 돼버려요. 복사하기 누르지 않아도 그냥 돼요? 그러니까는 본래 얘를 블럭 잡고 나서 잘라내기, 오려두기 하고 나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냥 드래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블럭 잡아서 얘를 드래그 하면 이 안으로 다 들어가요. 블럭. 예. 본래 컴퓨터에서는 드래그 하면 같은 공간에서 드래그 하면 이동이 돼요.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하면 복사가 되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하면 복사가 되고. 이거는 컴퓨터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원칙. 아래 한글 기능이 아니라. 자, 하여튼 간에 제목을 일로 옮겨놨어요. 옮겨놓고 나서 이 제목을 좀 꾸며줘야죠. 꾸며줘야 되는데 얘를 더블 클릭할 거예요. 이 테두리가 있는 영역을 안에는 커서가 들어가니까 안 되고요. 이 테두리를 더블 클릭을 할 거예요.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하고 더블 클릭하면 수월해요. 이때 글자처럼 취급해주면 참 좋습니다. 얘가 이렇게 딱 글자처럼 돼요. 그러면 이거를 가운데만 정렬하라 그러면 가운데로 딱 온단 말이에요. 이 글상자가 하나가 그냥 글자가 되는 거예요. 얘가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는 얘를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는 있어요. 이럴 때는 편한데 제목이니까 딱 가운데 와야 보기 좋잖아요. 그럴 땐 글자처럼 취급을 해주면 딱 좋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높이가 좀 높은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높이를 낮춰주면 되고 너비도 펼쳐주면 알아서 가고. 이제 글자 안에다 클릭하고 가운데 정렬하면 글자가 가운데 오겠죠. 이 박스를 선택하고 글자 크기를 고정하셔도 되고요. 한 12포인트 한번 해보시면 되고 뭐 굵게 진하게 이런 것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글상자가 들어가 있는 테두리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요 이렇게 개체 속성이 떠요. 일반적으로 아래 한글이나 엑셀이나 할 것 없이 개체 글자 말고, 글자도 개체예요. 사실은 글자 개체인데 여기 보면 그림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림. 그럼 그림이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닙니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그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그림을 딱 클릭하는 순간 그림 개체로 넘어가고요. 그림 개체를 더블 클릭하면 그림 개체 속성 대화 상자가 열려요. 자, 그러면 이런 도형이었잖아요. 조금 전에 도형. 글상자가 도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도형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개체 속성이라고 떠요. 그리고 상단에 없던 메뉴가 하나 열려요. 도형 메뉴가.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여기다 선 색깔을 넣으셔도 되고 여기다 채우기 색깔을 꾸미셔도 되고 하셔도 돼요. 근데 전통적으로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여기에서 선 색깔, 채우기 색깔 꾸밀 수도 있어요.
초창기에는 저 상단에 메뉴가 별도로 안 열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2007 이게 최신 버전으로 가면 갈수록 요 상단의 메뉴판에 내가 어떤 개체를 선택하는 순간 그 개체에 대한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메뉴가 열리는 거예요. 메뉴가 열려요. 그리고 전통적인 방식은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자 보세요. 얘를 클릭하고 나서 오른쪽 눌러서 속성. 근데 얘를 개체를 선택하고 나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속성 대화 상자가 열리는 거는 이제 가면 갈수록 버전이 높아져서 서비스가 생기는 거죠. 근데 아까 저기 글자처럼 취급하면은 이게 가운데로 간다 그랬잖아요. 예. 저 글자 취급했는데 안 가요.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한번 봐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표 자체, 글 상자를 가운데 정렬하면 돼요. 근데 이제 책에서는 이거예요. 여기를 엔터를 여러 번 쳐주고 나서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얘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 여기를 이렇게 이만큼을 띄워놔야 된단 말이야. 띄워놓고 나서 얘를 대략 이렇게 맞추는 건데, 이것도 정확하게 가운데 넣을 수 있어요. 얘도 여기에 정확하게 가운데, 얘가 딱 가운데로 와요. 알아서.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걸 마우스로 막 움직이더라고. 이렇게 막 가운데 맞추려고 애를 쓰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글자처럼 취급하면은 얘가 사라져요. 기능이 글자처럼 취급이 안 돼 있을 때는 얘가 왼쪽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왼쪽에 딱 붙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근데 그럼 그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게 아니라 가운데 놓고 싶은 거예요. 가운데. 그러면 가운데다 놓으면 알아서 얘가 딱 화면 정중하게 딱 와요. 근데 글자처럼 취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놓고 얘도 하나의 글자니까, 얘도 하나의 글자니까는 뒤에 가서 가운데 정렬하면 글자니까 그냥 하나의 글자처럼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왼쪽 오른쪽을 하는데, 사실은 가운데 정렬은요 블럭을 잡지 않아도 이 동네 커서가 앞이나 뒤에 어딘가 있다래도 다 가운데 먹어요. 이렇게 여기다 클릭해 놓고 이렇게 블럭 안 잡고도 이 동네 클릭만 해놓고 가운데 정렬하면 다 가운데가 돼요. 근데 여러 줄 엔터 친 데를 여러 개를 선택을 하고, 그러면 여기 문단 여기 두 개 문단이니까 그때면 오른쪽 둘 다 오른쪽으로 가고, 가운데 그럼 둘 다 가운데로 가고 하는 거죠. 문단 정렬은 블럭을 잡을 이유가 없어요.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단이니까 문단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오른쪽 그럼 다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블럭 잡고 오른쪽 가면 이 블럭만 오른쪽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오른쪽 정렬하면 가족과란 글자 뒤로 오른 투어더가 뒤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블럭을 잡으려고 그래요. 블럭은 글자 모양을 꾸밀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문단을 선택할 때 요렇게 그럼 두 문단 됐죠. 여기 엔터 친 자리에서 한 문단, 요렇게 하면 벌써 두 문단 됐잖아요. 두 문단, 요렇게 두 문단. 두 문단 해놓고 오른쪽 그럼 동시에 두 문단이니까 오른쪽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제목이 나름 꾸며졌는데, 얘를 선 모양을 두 줄짜리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두 줄짜리로 바꾸면 이렇게 두 줄짜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위에 선이 하나 깨져 보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쪼긴각을 안 봐서 그런 거예요. 쪼긴각을 보면 이렇게 두 줄이 살아 있어요. 단 앞에다 엔터를 한번 더 쳐주면은 여기 여백이 있으면 두 줄로 보이고요. 여백이 없으면 한 줄처럼 보이지만 쪼긴각 때문에 그런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모서리가 직각이잖아요. 얘를 둥글게 해줄 수 있어요. 둥글게를 해주면 이렇게 라운드가 지잖아요. 이걸 더 반원을 처리할 수 있어요. 반원 둥근 모양, 반원, 직각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방향을 좀 라운드 줘서 예쁘게 할 수도 있죠. 높이도 이렇게 높여주면 높아지는 거고요. 이 안에 글자 크기도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하셔도 되고, 그런 거죠. 뭐 그거는 내 맘이니까.
이걸 글상자라고 해요. 글상자. 자, 글상자는 입력에 가서 글상자가 있어요. 가로 글상자, 세로 글상자가 있는데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리면 직사각형에는 글자를 못 쓰니까 오른쪽 눌러서 글자 넣기를 해주면 얘가 글상자가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글뱅이 글상자는 없어요. 그때는 원을 그려가지고 원을 그려놓고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여기다 글자를 넣으면 여기 글자가 들어가요. 원에다 직접 원을 그려서 거기다 글상자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런 건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하면 되고요. 자, 이제 제목은 나름 꾸며놨어요. 마지막 이거예요. 이제 한국노인복지연합회라는 거를 좀 꾸미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꾸밀까라고 고민을 해보는 건데, 글맵시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글맵시. MS 프로그램에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서는 워드 아트라 그래요. 워드 아트. 요즘 10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한국노인복지연합회란 글자, 라운드 진 글자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렇게 요거 보이세요? 아주 오래전에 쓴 건데 요거 이게 글맵시예요. 일반적인 글자는 요렇잖아요. 일반적인 글자는 요런데 안 이쁘거든. 그래서 요렇게 좀 라운드지게끔 뭐를 만들면 어떨까 해가지고 만들어 봤던 거예요. 많이 사용을 해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요것도 일단은 버릴 수는 없으니까는 얘를 일단 잘라내기, 뭐 복사를 일단 해놓고요. 복사를 하나 해놓고 입력에 가면은 글맵시라고 있어요. 글맵시를 눌러가지고 이걸 누르시면 돼요. 아무거나 이 중에 아무거나 누르시면 돼요. 대략 모양새가 어떤 모양이고 글자 색깔은 어떤 모양이고 글꼴은 어떤 모양인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눌러서 다 고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걸 직접 써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쓰시는 것도 되고요. 자, 보세요. 글맵시 들어가면 아무거나 선택하면 이렇게 떠요. 그럼 아까 우리 복사한 내용을 컨트롤 V 누르면 붙을 거 아닙니까? 한국노인복지연합회라고 붙을 거 아닙니까? 자, 얘를 설정하면 그냥 이렇게 떠요. 이렇게 떠요. 그런데 얘를 글자처럼 취급해 주는 게 좋아요. 얘를 이렇게 마우스를 끌어다 중간에 놓으셔도 돼요. 오른쪽에 대충 놓으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얘가 하나의 글자처럼 움직이면 좋겠다. 그래서 뒤에다 놓고 오른쪽 정렬, 뭐 가운데 정렬, 그러면 탁 오게끔 할래.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글자처럼 취급하시면 좋아요. 글자처럼 취급하시면 이렇게 커서가 그 개체 오른쪽 밑에 커서가 보여요. 조금 전에 커서가 여기 있었어요? 커서가 없었어요. 얘를 선택하고 나서 보니까 커서가 없어요. 요 앞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글자처럼 취급하고 나면은요, 일단 무조건 왼쪽으로 오고요. 이때 가운데 정렬하면 가운데로 오죠. 그리고 이제 얘를 더블 클릭해서 고치면 돼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제 클릭하면 아, 글맵시구나 하고 위에 뜹니다. 얘를 딱 클릭하는 순간 저 위에 글맵시라고 메뉴가 떠요. 여기서 글자처럼 취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내 맘이니까는. 자, 글맵시 모양도 있어요. 글맵시 모양. 요런 모양도 만들 수가 있고요. 요런 거 V자 모양 같이 갈매기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실패처럼 요런 것도 되고요. 요렇게 그냥 직사각형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네, 글자가 이렇게 라운드 되게끔도 할 수 있어요. 이거 많이 보신 거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글자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원형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메뉴를 가지고 작업하는 방법이 있고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대화상자, 속성 대화상자에 나오면 여기에서 선 색깔, 채우기 색깔, 글맵시에 들어가서 글맵시 모양, 뭐 그림자 이걸 직접 여기서 다 지정해 줘도 되고 커튼이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오래전서부터 해서 그런지 요 리본 메뉴보다는 이런 메뉴보다는 이 대화 상자에 들어가서 글자처럼 취급하고 크기는 예를 들어서 얘를 뭐 100에 뭐 30 이렇게 하면 100에 30이 탁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때 크기를 고정해 버리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크기를 고정해 버리면 크기를 절대로 못 고쳐요. 못 고칩니다. 크기를 고정한 걸 해제하면요 이렇게 마음대로 들쑥날쑥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크기를 딱 고정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두 번 다시 크기 조절하지 못하게 막죠. 그 다음에 이제 선에 가서 선 색깔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없어도 돼요. 선 색깔은 투명한 게 아니고요. 선 종류를 없음으로 하시면 돼요. 선 종류를 없음으로 하시고 나서 채우기 색깔만 고쳐주시면 돼요. 채우기 색깔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렇게 검정색으로 하면 그림자가 들어갔죠. 이 그림자도 글맵시 가면 그림자를 비연속으로 할 건지 연속으로 없음으로 할 건지 없음으로 하면 그림자 없어요. 색깔이 검해서 너무 흉한가? 그럼 채우기 색깔에 가서 채우기 색깔을 꾸며야 되는데 재미난 게 있어요. 옆에 가면 색상 테마라는 게 있어요. 색상 테마. 오피스 가장 많이 쓰는 게 오피스입니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녹색, 파란색 뭐 이렇게 보이는 거. 이게 제일 만만한 색깔이죠. 뭐. 자, 선의 색깔을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선의 색깔을 만약에 선을 빨간색으로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빨간색으로 굵기를 좀 넣어주면 어떻게 제가 선의 색깔을 0.2mm를 주면은 이렇게 돼요. 녹색으로 채운 거에다가 빨간색으로 겉테두리를 두른 거예요. 이게 어쩔 때는 안 이쁠 수가 있어요. 채우는 거는 다 녹색을 칠했는데 선 색깔이 좀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선 색깔이 들어가 놓으니까는 이게 어쩔 때는 안 이쁠 때도 있어요. 그럼 선을 없음해 주면은 선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는 지우면 되죠. 이렇게 지워서 예쁘지 뭐. 우리 책에는 약간 어떻게 돼 있어요? V자처럼 돼 있어요? 얘가 V자처럼 돼 있어요. 그럼 여기 글맵시에 가서 모양을 바꾸시면 돼요. 요렇게. 여기도 있습니다. 글맵시 모양 여기도 있어요. 있는데 전통적으로 더블 클릭해서 저 끝에 있는 글맵시에 가서 글맵시 모양을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근데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지 뭐. 가서 이렇게 마우스만 갖다 대도 모양새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글상자 글맵시 나타나는 건 어렵지는 않아요. 이제 이게 처음 해보시니까 이게 좀 혼동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색깔이 이렇게 단색으로 칠하는 것보다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글맵시 만들기, 내용 편집 누르면 글자를 고치라는 거죠. 뭐 이거고, 뭐 개체 선택, 뭐 글맵시 모양, 여기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색깔도 있어요. 페인트 통 채우기.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나 볼까요? 요거는 뭐죠? 음영. 이건 선 색깔이고요. 선 색깔이고. 근데 이걸 더블 클릭하면 여기 선, 채우기 다 있잖아요. 그랬죠? 이때 그라데이션 가셔가지고 색깔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르시스 그러면 요 색깔에서 저 색깔, 열광하면 요 색깔에서 저 색깔, 캐치아이는 요 색깔에서 저 색깔, 한이바람, 한이바람을 선택해서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얘를 또 이렇게 선택해주면 어떻게 돼요? 줄무늬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것도 어떻게 해주면 좋아요? 얘를 수직으로, 수평으로, 수직으로. 색깔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하죠?
얘를 수평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위에서 아래로 바뀌죠? 예. 오른쪽 대각선 하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 대각선이니까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지나가죠? 이거를 쉽게 말해서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렇게 제가 촌스러운 색깔을 일부러 쓰는 겁니다. 잘 보이게끔. 중앙에서 나타나게 할 수도 있어요. 중앙에서. 예, 여기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죠. 중앙에서 나타나는데 색깔이 요 가로 중심이 어디고 세로 중심이 어디고 뭐 번짐 정도가 어떻게 되고 이건 다 하려면 어려워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 여기다 그림으로 메꿀 수도 있어요. 여기다 그림을 메꾸는데 제가 그림을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그림을 눌러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사진 안에 사진 샘플 중에 튤립이 있어요. 튤립을 넣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 튤립을 넣으면 튤립이 들어가요.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럼 이런 거 하나하나는 내가 다 두들겨 봐야 돼. 이때 그림 효과를 흑백으로 회색조로 처리하겠다 그러면 회색으로 들어가는 거고, 얘를 그냥 원본으로 들어가면 컬러로 들어가는 거고, 예, 크기에 맞춰서 가운데로 크게 맞추는 방법도 있고 종류별로 많아요. 바둑판식으로 해라? 그거 안 보이죠? 왜냐면 튤립이 그림이 원체 큰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껴버린 거야. 그래서 이거를 크게 맞추어 그러면 요 크게 맞춰서 튤립이 착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높아지면 이거 이제 크기를 제가 고정시켰는데 얘를 높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렇게. 여기 튤립 그림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를 뭐 색깔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예. 그림을 빼버리면 어떻게 된다? 요 그라데이션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많이 해봐야 돼요. 대략 개념이 이제 정립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노력해서 두들겨 봐야 돼요. 글맵시는 여기서 고르실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줄이 여러 줄일 때가 있어요. 행복, 운동, 연합회. 글자가 안 맞아요. 글자 개수가 안 맞잖아요. 그때 가운데 정렬 할 거냐? 가운데 정렬하면 얘가 가운데로 오는 거고요. 얘를 왼쪽 맞춤하면 어떻게 된다? 왼쪽에 맞춰지는 거고요. 오른쪽 하면 당연히 아시겠죠. 오른쪽에 맞는 거겠죠. 보통 가운데 맞춰놓으면 얘 보기 좋겠죠? 이렇게. 그리고 모양새 가보시면 이런 것도 있어요. 모양도 있다. 요거 뭐예요? 위에 아래 두 줄로 만드는 거죠. 세 줄짜리도 있어요. 세 줄짜리도. 그럼 요 가운데 뭐가 들어갈 수도 있죠. 여기 세 줄짜리가 안 보이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나서 회장단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넣어볼까요? 이상하게 들어갔다. 원래 세 줄짜리가 있어야 되는데 세 줄짜리가 없어. 여기 있다. 세 줄짜리. 세 줄짜리 있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근데 이것도 요거 모양 있어요. 요 모양. 요 모양은 뭘까요? 오른쪽에서 돌고 왼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요렇게 도는 거. 근데 이것보다는 아까 요게 날 수도 있어요. 요게 날 수 있어. 이렇게 얘가 이렇게 되면 또 보기 좋아요.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 크기 이렇게 위아래로 조정 안 되는 요거 이렇게 해서 조정을 못하게 막는 거는 X가 예, 기본에 가서 크기를 고정해 버리면 못 건드려요. 얘를 크기 고정을 해 버리면 못 건드려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크기는 예를 들어서 몇에 몇 미리 딱 정해놨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가로 100, 세로 100, 10cm, 10cm 딱 정해놨단 말이야. 딱 정해놓은 거. 이걸 못 건들게 막아놓고 안에서 한번 꾸며보자 이거지. 그때 크기 고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바르게 살기 운동 무슨 뭐 연합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예전에 이런 스티커 많이 붙여놨거든.
자, 교재 116쪽을 보시면 이런 문서가 나와 있어요. 이런 문서. 이렇게 문서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문서를 만들 거예요. 이 파일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시고 열어본 문서를 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더 연습을 해봐야지 뭐. 여기다 엔터를 몇 번 쳐보시고요. 여기다 엔터를 몇 번 쳐보시고 엔터 한 번만 쳐도 되겠네 뭐. 그럼 한번 써보세요.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참여 인원 날짜별 총 50명. 이거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대로 써보는 거예요. 요 파일을 불러와서 요 파일 밑에다 한번 써보세요. 그럼 편하겠지 뭐. 자, 보시면은 표가 한 줄, 두 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줄이잖아요. 아홉 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자, 입력에 가서 표를 요거 얘를 눌러가지고 아홉 줄에 여섯 칸 글자처럼 취급하는 게 보기 좋아요. 그래서 만들기를 누르면 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좀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탭키 눌러면서 쓰시면 돼. 탭키. 얘를 3월 10일 떨어뜨려서 쓸 거냐, 이 책대로 3월 10일 붙여서 쓸 거냐는 여러분이 한번 선택해 보세요. 저는 얘를 이렇게 붙여 쓰는 것보다는 3월 10일을 떨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목이 어때요? 길어졌어요. 그렇죠. 자, 발표자도 한번 써볼 거고요. 자, 첫 줄을 썼어요. 첫 줄을 썼는데 본문하고 원본하고 딱 봤을 때 어떤가 보세요. 일단 제목이 넓어요. 제목이 굉장히 넓은데 우리는 너비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너비를 조정해주고 쓰는 게 수월해요. 다 써놓고 나서 너비를 조정해줘도 되지만 대략 조정해놓고 쓰는 것도 좋아요. 그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여기 경계선 보이세요? 이렇게 세로 경계선? 그 세로 경계선을요 마우스로 조정해 줄 건데요, 날짜는 한 요만큼만 가면 될 것 같고요, 요만큼만 가면 될 것 같고, 요일은 요만큼만큼 될 것 같고요, 비고단은 좀 좁힐 거고요, 소속도 좀 좁힐 거고요, 발표자도 좀 좁힐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제목 들어갈 공간이 어떻게 넓어졌죠? 넓어졌잖아요. 이렇게 해서 꾸미는 거예요. 자, 제목은 어떻게 하면 되죠? 얘는 가운데 와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블럭 안 잡고 그냥 클릭해 놓고 가운데 와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블럭을 잡고 가운데 오냐면요, 가운데 오려고 블럭 잡은 게 아니고요, 얘를 꾸미려고 블럭 잡은 거예요. 꾸미려고. 그냥 미리 블럭을 잡고 오른쪽 보내놓고 가운데 보내놓고 꾸미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바꾸면 되는 거고. 이렇게.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얘는 굳이 블럭 잡을 필요 없어요. 그냥 커서 놓고 오른쪽으로 보내면 평 하고 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얘들 문제. 얘가 이렇게 블럭 잡아서 가운데 맞춤하면 되는데, 이 제목은 왼쪽에 두면 좋겠대요. 그럼 왼쪽에 두면 좋지 뭐. 근데 제목이 너무 넓어졌어요.
진짜 보기 흉해 죽겠어요. 그러면 글자 너비에 따라서 알아서 착착착 맞춰주면 좋은데 엑셀은 그게 되거든요. 근데 아래 한글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보세요. 대략 제가 마우스로 대략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대략 맞춰봐야 돼. 대략 마우스로 이렇게 조절해서 맞춰봐야 돼요. 근데 그 블록 디자인 그 마우스랑 하는 거 키보드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안에다 클릭 일단 먼저 해놓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키보드로 내려가거나 키보드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밖에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면 되죠. 마우스로 클릭할 수도 있어요. 커서가 들어가도 되죠. 근데 한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조건 마우스를 사랑해요. 그래서 마우스를 오른손에 꼭 쥐고 살아요. 근데 저는 작업할 때 마우스 안 쓰고 키보드로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아래 한글은 F5번 누르면 셀이 선택돼요. F5번 누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그러다가 F5번을 한 번 더 누르면은요 빨간 점이 생겨요. 그리고 움직이면 블럭이 돼요. 근데 그러다가 F5번을 한 번 더 누르면요 전체가 선택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키보드 사용법은 아셔야 돼요. 마우스만 갖고는 안 돼요. 자, 얘가 높이가 어때요? 우리 거보다 좀 높죠? 높이가 좀 높지 않아요? 제목은 어차피 글자를 크게 했다고 하지만 제목에 비해서 이 높이가 좀 많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여기 클릭을 하는 거예요. 어디? 밖에 테두리. 밖에 테두리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이게 힘들어요? 요렇게. 이 겉 테두리 있잖아요. 겉 테두리. 안에 테두리, 안에 선 말고 제일 밖에 테두리. 클릭하면 딱 이렇게 8개 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점. 얘를 누르고 내립니다. 그럼 이만큼 높이가 각자 적용이 돼서 쑥쑥 들어가요. 그럼 아까보다 훨씬 예뻐졌어요. 그런데 이 챗줄은 글자를 크게 할 거거든요. 그리고 제목만 또 높일 거예요. 근데 높이려면 어떻게 높여요? 전체가 더 크기가 조절이 됐지만 제목만 따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 여기 얘를 자꾸 이렇게 내리면 안 돼요. 밑에 있는 애가 짜증내요. 얘를 내리면 밑에가 좁아져요. 이때는 내릴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내리면 돼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내리면 나만 높아지고 나만 넓어지고 좁혀지고 그래요. 자, 이때 너무 높아졌다고 해서 얘를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보세요. 밑에가 치고 올라와요. 그럴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높이를 낮추면은 나만 낮춰져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키보드로 컨트롤 키 누르고 블럭은 이렇게 다 잡으셔도 돼요. 마우스로 잡으셔도 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요. 내려가는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썼는데 그게 이제 마우스로는 겉테두리를 클릭하고 이만큼 높이면 높아진 높이만큼 분배해갖고 분배해서 각자 높여줘요. 근데 제목만 더 높이고 싶으면 제목만 요줄에다 놓고 컨트롤 키 누르고 내리면 높아지고요. 자, 보세요. 얘도 전체를 선택하는 겉테두리가 있고 마지막 줄만 선택할 수 있는 요 줄이 있어요. 이때 누르고 내리면 얘만 높아지고 줄어들어요. 컨트롤 키 눌러서 해도 되고요. 얘는 마지막은 그냥 움직여도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요 위에 있는 애는 아래 거랑 어떻게 된다? 어울려요. 아까 우리 그랬었잖아요. 옆에 애를 조정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제목이 좁아지면 발표자가 넓어졌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컨트롤 키 눌러서 제목을 너비를 좁혀주면 어떻게 돼요? 제목이 좁혀지면서 전체가 좁아져요. 얘를 넓히면 어떻게 돼요? 제목은 넓어지는데 발표자가 좁혀지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된다? 컨트롤 키 눌러서 오른쪽으로 넓히면 제목이 넓어지면서 전체가 넓어지는 거예요. 컨트롤 키. 근데 이제 이거 벨이면 어떻게 돼요? 벨이었잖아 이렇게. 그럼 블럭을 잡아서 표 메뉴에 가면은요. 표 메뉴에 뭐가 하면 이런 게 있어요. 높이를 똑같이 해라 그러면 높이가 다 똑같아져요. 자, 높이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꼬인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난리가 났어. 높이가 하나도 안 맞아. 막 배려놨어. 이렇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블럭을 잡고 높이를 똑같게 해라 그러면 높이가 똑같아. 이거 누르시면 안 돼요. 너비를 같게 하면 벨입니다. 엑셀은 너비가 글자가 많으면 넓은 대로 많은 대로 넓어지고 좁으면 좁은 대로 좁혀지는 기능이 있는데 아래 한글은 글자의 내용에 상관없이 표 안에 있는 너비를 똑같이 맞추는 기능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베리는 거지. 그렇지. 그러나 높이는 맞출 수 있어요. 높이는 맞출 수 있어요. 그래 놓고 나서 제목만 다시 이렇게 좀 높인다든지 그리고 나서 전체를 선택하고 높이를 전체를 좀 줄이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전체가 좀 줄어들지 뭐. 자, 마지막에 이렇게 우수대학교 쓰고 나서 탭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한 줄이 더 생겨요. 막 생겨 이렇게. 너무 많이 늘려놨네.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블럭 잡아서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얘를 높이잖아요. 높이다가 잘 보세요. 여기가 이제 문서가 끝이에요. 그렇죠? 넘어가면 한 페이지 넘어가죠? 여기 한 페이지 넘어가잖아요. 아래 페이지로 통째로 도망갔어요. 그럼 얘를 막 높이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여기 잘 보세요. 이러다가 높아졌는데 어떻게 되나 보세요. 페이지가 엉망진창이 됐죠. 얘는 사라졌고 표가 얘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는데 또 꼬여버렸잖아요. 이럴 때는 글자처럼 취급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글자처럼 취급을 빼고 해주면 알아서 페이지가 이렇게 떡떡떡떡 끊어져. 다음 페이지로 이어진다고. 이럴 땐 글자처럼 취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명단을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려고 엑셀로 아래 한글로 출력을 하려고 봤더니 한 30명이야. 그럼 30명은 출력이 돼요. 근데 회원이 300명이야. 그러면 종이 한 장에다 출력을 못 하잖아요.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인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글자처럼 치고 빼줘야 돼요. 안 그러면 못 합니다. 근데 불편한 게 또 뭐냐면 얘가 무슨 항목인지를 모르죠. 페이지가 바뀌었으니까 올라가 보면 제목 이런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제목이라고 찍히면 좋잖아. 여기는 발표자라고 찍히면 좋고 이렇게 제목줄을 이렇게 반복해서 인쇄해주면 좋지 않겠냐 이거지. 그런 기능도 있어요. 자, 그럼 표에 가서 이렇게 표에 가면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표 메뉴로 이렇게 대화 상자가 여는데 여기 표 있어요. 이렇게 제목줄을 자동 반복하는 기능이 있는데 제목줄 자동 반복 안 됐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겉테두리 있죠? 겉테두리 더블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아니면 이 얘를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속성 또는 그냥 표를 자체를 선택하고 P 뭐든지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면 이 개체를 더블 클릭하면 개체 대화 상자가 열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표에 가보시면은 제목줄 자동 반복이라고 체크는 돼 있을 텐데 제목이 어딘지 모르죠. 이게 제목 아닙니까? 그건 사람 마음이지.
컴퓨터는 이게 제목인지 내용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럼 얘를 블럭 잡아서 표셀 속성에 들어가서 P 마찬가지로 블럭 잡고 P에 들어가서 얘를 뭐 해야 돼요? 얘가 제목이야 라고 알려줘야 돼요. 자, 블럭 잡고요. P 누르면, 아니 오른쪽부터 눌러서 표셀 속성입니다. P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요 셀이라고 하는 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얘가 제목입니다 라고 지정해 줘야 돼. 요 첫 줄이 제목 셀이야. 그리고 설정을 딱 누르면 이제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몇 페이지마다 나오죠. 계속 글자처럼 취급 안 한 상태. 글자처럼 취급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페이지 넘어갔잖아요. 그럼 안 돼요. 얘가 통으로 넘어갑니다. 통으로 넘어가서 한 페이지 분량이 되면 좋은데 한 페이지 분량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막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분량도 되잖아요. 그럴 때는 글자처럼 취급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저는 글자처럼 취급을 안 하니까요. 그 너비가 좀 다르거든요. 너비가 여기가 이렇게 좀 깨지는 거예요. 요거 깨지는 이유는 여기서 좁잖아요. 지금 얘는 높고 얘는 좁잖아요. 나머지가 일로 들어온 건데 그때는 이것도 가능해요. 표에 가면은요 요거 셀 단위로 나눔, 셀 단위로 나눔하면 돼요. 그냥 나누지 말고 셀 단위로 나누겠다라고 하면은요 높이가 딱딱 끊어지면서 들어가요. 보세요. 여기 요 남은 공간에 셀 못 들어가죠. 요 공간이 좁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때는. 옵션에 따라 달라지고요. 여러분이 이 표를 만들어 얘는 딱 한 페이지 문서죠. 지금 우리 교육하는 훈련 일지는 딱 한 페이지짜리 문서예요. 이거는 한 페이지 딱 만들면 되죠. 근데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경우 많거든요. 교육계획서 이런 거 작성하면요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막 나오거든요. 그때 글자처럼 취급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글을 처음에 이제 만드신 분이 있잖아. 자, 교육계획서에 맞춰서 교육계획서 입력해서 보내주세요 라고 기관에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그 문서를 자유양식으로 입력하는 건 아니니까는. 근데 그분은 분명히 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글자처럼 취급해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보고 교육계획서를 입력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주에는 뭐를 하고 몇 번째 주 뭐를 하고 하다 보니까는 모양새가 너무 보기 싫어진 거야. 그럼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글자처럼 취급을 빼줘야 돼. 그때는 본인이 알아서. 그래야 모양이 나와요. 안 그러면 아주 보기 흉측한 문서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이나 이런데 행정기관에 가서 그 서류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신청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출생신고서, 뭐 혼인신고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A4 용지로 돼 있거든요. 그 용지를 하나 가져오셔서 여러 개를 가져와셔서 여백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표를 직접 만들어 봐야 돼요. 근데 아까 탭 누르면은 막 카메라 가는 사람 예. 있잖아요. 근데 저 어떻게 놓고 탭 눌러요? 여기 마지막에다 놓고 이 안에다가 탭 누르면요 안에서 돌아다녀.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더 이상 돌아다닐 데가 없잖아요. 마지막에 가면 그럼 자동으로 밑에 줄이 생겨요. 탭키. 예. 그러다가 너무 많이 생긴 거야. 이만큼 필요 없어. 너무 많이 생긴 거야. 그러면 블럭 잡고요. 딜리트 누르면 돼요. 딜리트를 누르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블럭 잡고요. 딜리트 누르면 이 표를 지울래? 표는 남기고 글자만 지울래? 이런 거예요. 남겨라 그러면 내용은 지워지고 그 표는 남아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불필요한 표잖아요. 이건 이만큼은. 그럼 딜리트 눌러서 지워라 그러면 표도 싹 지워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에다가 좀 색깔을 넣고 싶어요. 글자를 크게 하고 뭐 진하게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여기다가 이왕이면 노란색을 좀 깔고 싶어요.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명령을 걸면 오른쪽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저 칸칸 하나는 우리는 셀이라고 불러요. 셀. 근데 셀을 선택할 때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커서가 들어가지 셀이 선택이 되질 않아요. 이때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시면 셀이 선택이 돼요. 그리고 클릭하면 하나의 셀이 선택이 되죠. 본래는 F5번을 눌러주면 되는데 마우스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블럭을 잡고 클릭해주면 하나의 셀이 선택이 돼요. 그리고 여러 줄을 선택할 때는 그냥 이렇게 드래그하면 되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셀 테두리 및 배경. 셀 테두리라는 거는 겉테두리, 선 그려져 있는 거고요. 안에 셀에 안에 들어가는 건 배경이에요. 근데 각 셀마다 적용, 하나의 셀처럼 적용 둘 다 달라요. 각 셀마다 적용이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테두리 선을 어떻게 할 건지 배경은 지금 안에 보이는 우리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노랗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꾸미는 거죠. 그래서 배경에 가서 색깔을 선택해 주는데 면색은 어떤 색깔을 해줄 건지 고르시면 좋은데 빨강 노랑 이런 게 안 보이네요. 그때 요거 보시면 돼요. 여기 색상 테마라고 있어요. 끄트머리에 색상 테마 가보시면은 기본 테마, 오피스 테마, 잔상 테마, 빛 테마 있는데 오피스 테마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테마예요. 이거 검정, 빨강, 주황, 노랑, 녹색, 초록, 파랑, 뭐 남색, 보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예. 그럼 예를 들어 여기다가 노랑 선택하면 노랑이 들어가겠죠. 뭐. 제가 일부러 좀 진한 색깔을 보여드린 거예요. 색깔은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글자 색깔도 여기 보면 글자 색깔이 있잖아요. 가가가가. 그럼 여러분 글자 색깔에 가서 원하시는 색깔 넣어주면 되지 뭐. 파란색을 할 수도 있고 가장 무난한 건 검정색이지만 뭐 색깔을 넣어보시는 것도 연습이니까는. 자, 비고란이 어떻게 된다 보세요. 비고란이 지금 여러 줄로 되어 있는데 합쳐진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는 합쳐졌어요. 근데 몇 개가 안 될 때는 합치는 게 가능하지만 많으면 어떨까요? 많으면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되게 많잖아요.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 블럭을 잡는 요령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마우스로 드래그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드래그 해도 되는데 처음을 클릭해요. 처음을 클릭해서 블럭을 셀을 선택했잖아요. 그 쭉 내려가서요. 그냥 휠을 내려서 쉬프트 누르고 클릭하면 그만큼 블럭이 돼요. 처음 클릭. 자 보세요. 여기다 클릭했어요. 여기다 클릭했어요. 쉬프트 나중 클릭. 그럼 그만큼 블럭이 돼요. 글자도 여기 클릭. 쉬프트 나중 클릭. 그럼 이만큼 블럭이 돼요. 이거는 아리안글 기능이 아니라 본래 윈도우 기능이에요. 자, 비고란 밑에 클릭하고요. 휠을 드륵드륵 굴리면 저 밑에까지 내려가잖아요. 쉬프트 눌러서 마지막을 클릭하면 그 칸들이 다 선택이 돼요. 얘를 보시면 원문은 셀을 하나로 합쳤거든요. 합치지 말고 가리면 되지. 아까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쪽 눌러서 각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이거를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L C나 L C나 L 누르면 테두리 배경으로 와요. 오른쪽 눌러서 각 테두리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을 눌렀는데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C 또는 L 누르면 글로 와요. 이거는 저희처럼 오래 사용한 사람들만 아는 기법이에요. 옛날에는 C, L 눌러가지고 배경색을 꾸미거나 테두리 선을 그리거나 이렇게 명령을 걸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메뉴가 사라졌어요. 근데 C나 L 누르면 나타나기는 해요. 네.
자, 이때 테두리에 와서 여기 없음 요거 이게 뭐죠? 사이에 들어있는 수평선. 얘를 해제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어떻게 되나 얘는? 자, 설정 누르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안 보이죠? 안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얘네. 얘는 선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여기는 선이 나타나야 돼. 이 선이 여기는 보여야 되고 요 사이는 안 보여. 얘도 사라졌다. 얘도 사라졌어. 여기 나타나야 되는데 아까 블럭을 이렇게 잡았었죠. 여기서 클릭하고 이만큼 블럭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에 가서 선 없음을 선택하고 수평선 요거 선택했나요? 아까 요거 얘를 선 없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제했죠. 처음에는 선이 있었는데 선이 있었던 애를 선을 없음으로 해주고 이걸 가렸죠. 이렇게 가렸잖아요. 원래는 요만큼만 가려져야 되는데 요것도 좀 문제가 생겼어요. 표가 내려갔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거 의미 없는 표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의미 없는 표잖아요. 이거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블록 잡고 딜리트 눌러서 지워버려야지. 요렇게 두든지 해야 가장 깔끔한 거지. 아까는 이제 늘리는 연습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 원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얘가 셀이 하나로 합쳐졌고요. 우리는 합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수평선을 가린 것 뿐이에요. 근데 프린터로 인쇄하거나 화면으로 출력하면 어떻게 돼요? 모르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아, 여기는 오른쪽이 안 보인다고? 오른쪽 안 보이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블럭 잡고 왼쪽 오른쪽을 선을 가리면 돼요. 자, 블럭 잡고 L 선 없음 왼쪽 가리고 오른쪽 가리면 돼. 요거는 하시면 안 돼요. 얘는 이건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뭡니까? 세로 사이사이에 있는 세로선이니까 이거 건들면 안 되고 제일 왼쪽 여기 날짜 왼쪽 그 다음에 비고 오른쪽 제일 오른쪽 여기만 선을 가리면 안에 클릭해보면 점선이 나타나요. 빨간 점선. 빨간 점선은 뭐야? 원래 있는 애인데 안 보이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거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표 밖으로 나가면 가려진 것처럼 나타나는 거고. 근데 이게 셀 합치기하고 합치기하고 차이가 뭐냐면은요. 합치고 나니까 비고란에다가 뭐라고 쭝얼쭝얼 쓰면 되죠. 예를 들어서 오늘 모임은 없어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돼? 오늘 모임은 없어요 라고 쓰려면 어떻게 돼? 못 쓰지. 줄이 다 높이가 낮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오, 늘, 모, 임, 업, 씀. 뭐 하나씩 쓰면 되지. 이제 그럴 때는 얘를 어떻게 해야 돼? 합쳐갖고 쓰는 게 보기 좋겠고 혹시나 몰라 비고란을 요 옆에 그때그때마다 비고란을 써야 될 때는 굳이 합치지 말고 따로따로 만들기도 하고 뭐 그거는 뭐 내 맘이지. 여러분 마음인 거예요. 그거는. 자, 표 만드는 내용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요, 여러분 가셔서 한 10번 해보셔야 돼요. 이 책대로 하나씩 따라서 해보시고, 예. 그 다음에 댁에 가시면은 이런 문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안 보이는데, 탁상 달력 있잖아, 탁상 달력. 가로로 월화수목금토일 써갖고 날짜 보이잖아요. 그걸 한번 가로로 만들어 보세요. 얘는 세로 문서죠? 얘는 세로 문서잖아요.
그게 가로 문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F7번 쪽에 가서 편집 용지를 뭐로 가로로 바꿔놓으면은 가로 문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로 문서로 만들어 놓고 탁상 달력을 만들면 도움이 되겠지. 아니면 긴 달력이 있잖아요. 우리 큰 달력. 큰 달력은 세로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달력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냉장고에 붙일 만한 그런 표 같은 것도 만들어 볼 수 있고. 하다 보면 일거리가 되는 거지, 솔직히. 불편한 일거리가 되는데, 연습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는 많이 만들어 봐야 돼.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아시아란 문서가 있나 한번 열어볼게요. 아시아 여기 있다. 아시아 이거 얘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아시아의 날 행사 프로그램 밑에다가 표 만들고 몇 개 만들어야 될까? 줄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줄은 뭐 탭키 누르면 막 생기잖아요. 칸수만 맞추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글자처럼 취급하시고요. 그게 수월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셔야 돼요. 재미난 거 알려드릴게요. 여기 시간 있죠, 시간 있잖아요, 시간. 여기 시간을 쓰려니까 귀찮죠. 그럼 두 개만 써보세요. 9시, 10시. 1시간씩 들어가잖아요, 지금 똑같이. 두 개만 써보세요. 그리고 두 개를 포함해서 블럭 잡으세요. A 누르시면 돼요. A 누르시면 돼요. 자동 치유를 할 수 없습니다. 네? 자동 치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표하고 표 사이를 이제 빈줄을 뜰 때 뒤에 가서 엔터를 쳐도 돼요, 이렇게. 근데 표를 하다가 보면 밖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마우스로 클릭할 때가 있어요. 클릭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Shift ESC 누르면 나가요, 무조건. 표 안에 있다가 표 작업을 하다가 에이, 표 안 할래, 나 나갈래. 그럼 Shift ESC 누르면 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엔드키 누르면 표 오른쪽으로 가고요. 엔드가 오른쪽 끝으로 가라는 얘기거든요. 홈 누르면 앞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뒤에를 클릭하고 홈 눌러도 앞으로 갑니다만 표 안에 작업하다가 안 하고 싶어 그러면 Shift ESC 누르면 앞으로 나가죠.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빈줄이 생기죠, 위에. 이거는 그냥 편집하는 기능이에요. 편집하는 기능인데 이런 편집 기능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런 편집 기능을 많이 해보셔야 뭐가 척척척 진행될 수 있어요. 표와 연관된 기능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하면 여러분 머리가 더 아파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연습하는 거는 기본적인 기능들만 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잠깐 여러분 실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꾸준히 이제 이런 표를 만드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막 갈증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야. 아, 뭐가 좀 답답해, 이럴 때. 그럴 때 턱하니 팁이 나가야 촥 하고 흡수가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훈련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제가 막 팁을 던져 놓으면은 팁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짐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자, 표는요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엑셀에도 표 기능이 있죠. 아리안글도 표가 있죠. 파워포인트도 표가 있죠. 뭐 포토샵은 표가 개념이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대부분 다 표 기능은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 자격증 시험에는 반드시 표가 시험에 나와요. 엑셀도 파워포인트도 이렇게 아리안글도. 그 표가 나오면 따라 붙는 애가 뭔지 아세요? 차트예요. 표랑 차트는 궁합이 쩍쩍 맞아요. 그럼 이런 달력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그래프로 출력할 필요는 없죠. 얘가 차트로 나갈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얘도 보세요. 나라별로 인원수를 그래프로 출력해야 되는데 여기 그래프가 인원수가 숫자가 아니라 글자죠? 그러면 안 돼. 표를 그래프로 차트로 바꾸려면은 차트 모양에 맞는 표를 따로 작성해야 돼요. 빨간색, 노란색 그게 아니라 글자와 숫자가 딱 결합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작성하기 귀찮으니까 고시라는 파일을 한번 열어보죠. 고시. 이런 거. 자, 아까 여기 출력되어 있는 그래프는 제가 지웠어요. 그럼 잘 보시면은 여기에 글자가 있고요. 여기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 블럭을 이렇게 잡으면 그래프를 못 넣어요. 비고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만 넣을 거예요. 그럼 합계는 넣으면 안 되나요? 합계까지 넣어버리면 합계는 유난히 크지 않습니까? 다른 숫자에 비해서. 그러니까는 차트가 보기 싫어져요. 그렇다고 얘까지 포함하면 또 다른 방법도 있긴 있는데 이렇게 여기까지만 평균도 빼고 여기까지만 이제 블럭을 잡아서 얘를 차트화 시켜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자, 블럭을 이렇게 잡으세요. 그 다음에 입력에 가면 여기에 차트가 있습니다. 차트를 딱 눌렀더니 그냥 지멋대로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엑셀은 안 그런데. 엑셀하고 아리안글하고는 회사가 다르니까 개발하는 회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엑셀은 엑셀대로 한글은 한글대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블록을 요만큼 잡고요. 삽입 입력에 가서 차트를 딱 선택했더니 알아서 지가 만들어줬어요. 근데 어디 만들어줬어요? 위에 만들어줘요. 그럼 얘를 마우스로 끌고요. 얘를 끌고 밑으로 내려야 돼요. 얘를 이렇게 마우스로 들어가면 내려갑니다. 끌고 가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끌고 갑니다. 끌고 가죠? 그런데 얘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면 아까 그런 거 있었죠? 글자처럼 취급. 글자처럼 취급하면 수월해요. 그러면 뒤에다 놓고 가운데 정렬하면 가운데가 되고 오른쪽 정렬하면 오른쪽도 되고 뭐 앞에다 놓고 상관없죠? 왼쪽 정렬은 왼쪽, 가운데, 오른쪽 다 됩니다. 그때는 글자처럼 취급하는 게 좋고. 근데 내가 이걸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 내 마음대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글자처럼 취급을 빼고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잖아. 이렇게 대략 여기 요렇게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을 때는 글자처럼 취급을 빼주고 하는 게 수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를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바꿔야죠. 근데 그래프를 왜 만들어요? 내가 보려고? 내가 담당자인데 내가 뭐하러 그래프를 봐요? 사장님이 보시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담당자가 그래프를 볼 수도 있어요. 아, 몇 년도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대략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알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장님이 요구해. 윗사람이. 전년도 우리 거래한 거 그래프로 좀 보여줄래요? 그러면 왜? 하나하나 보기 귀찮으니까 전체를 보려고 그래프로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윗사람이 요구하는 그래프 형태를 알아야 돼. 대략 만들어 놓고 나서 보십시오 그러면 윗사람이 요 모양 말고 다른 모양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보든지 하지 왜 나한테 시켜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보여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 꾸며야죠. 자, 클릭은 뭐다? 개체를 선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편집, 보기, 입력, 여러 메뉴가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대략 살아있어요. 그런데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요, 저 위에 메뉴가 다 죽어버려요. 저 위에 있는 메뉴가 다 죽어버려요. 다시 보세요. 얘를 클릭하는 순간 저 상단의 메뉴가 일부는 살아있어요. 많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 이제 차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차트 안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메뉴가 다 죽어버리고 차트 메뉴만 살아요. 여기서 그래프를 바꿀 수가 있어요. 모양을 바꿀 수가 있고, 뭐 이런 그래프 저런 그래프 바꿀 수가 있고. 그런데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눌러서 마법사. 자, 얘를 더블 클릭 해가지고요. 더블 클릭 해가지고 오른쪽 누르면 차트 마법사라고 떠요. 마법사. 마법사 먼저 들어보셨죠? 하얀 수염을 기르고 지팡이 들고 있는 할아버지. 마법사. 위저드라고 하나요? 위저드? 마법사는 뭐냐면 하나하나씩 순서대로 진행하면서 처리하는 것. 이런 구조를 마법사 구조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1 뭐하고 2 뭐하고 3 뭐하고 4 뭐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한꺼번에 막 건드려 놓고 끝, 이게 아니라. 컴퓨터는 언제서부턴가 마법사라는 말이 많이 등장해요.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설치 마법사, 설치된 거를 삭제할 때 삭제 마법사, 이런 말들이 나와요. 컴퓨터를 잘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내가 뚝딱뚝딱 막 만들어요. 그걸 탁 끝내버려요, 한 번에. 근데 초보자들은 절대로 못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단계 진행을 해요. 단계. 빠졌다. 단계별. 자, 첫 번째 단계, 여기는요, 모양을 선택해 주세요.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 다음 진행할 거예요. 자, 여기서는 어떤 차트 원하십니까? 세로막 됩니까? 가로막 됩니까? 꺾은 선입니까? 원형입니까? 그래, 세로막대를 선택할 겁니다.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총 3단계야. 첫 번째 단계로 온 거야. 다음 단계로 가면, 자, 그래프를 열방향으로 볼 건가요? 행방향으로 볼 건가요? 어떤 대로 원하시는 대로 골라보세요. 이거죠. 나야 아니까 상관없어. 근데 우리 부장님은 전 양반이 열 단계를 열 우선인지 행우선인지 이걸 알아봐야 돼. 물어봐야 돼. 부장님, 연도별로 보여드릴까요? 알아서 해. 알아서 해라는 말은 뭐예요? 두 가지를 보여달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행단계로 하나 만들어서 차트를 만들고 걔를 똑같이 복사해서 열 단계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는 얘기지. 아니면 뭐라 그래요? 아, 고시별로 보기를 원해. 그러면 행. 열은 뭐예요? 연도별로 보는 거죠. 연도별로 놓고 다음 단계. 제목은 뭐예요? 각 고시별 각 고시별 경쟁률 변화 추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목을 넣으래. 뭐 축도 쓸 수가 있고 눈금선도 있고 범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범례가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아래쪽으로 가라고 하면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오른쪽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내릴 수 있어요. 앞으로 쭉 펼칠 수도 있어요. 제목 썼어요. 축 X축 Y축. 이때 Y축 X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글자가 적혀 있으면 항목축. 항목이 뭐예요? 연도. 이건 값이죠. 값. 숫자가 적혀 있는 데가 뭐예요? 이게 값축이야. 글자가 적혀 있으면 항목축.
그게 X축에 있던 Y축에는 상관없어요. Y축에도 항목축에 있을 수 있어요. X축에도 가축에 있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X, Y축을 생각하지 말고 글자가 적혀 있으면 항목, 값이 적혀 있으면 숫자가 적혀 있으면 값축. 자, 눈금선을 보여줄 거냐 이렇게. 이 눈금선 보여줄 거냐. 필요할 때 있죠, 눈금선이요. 눈금선을 볼 때가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야. 볼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대략 된 것 같은 확인. 툭 나타났단 말이야. 갖고 이제 부장님한테 보여드렸더니 부장님이 뭐라 그래요? 이거 말고 고시별로 좀 보면 안 되냐?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복사해서 하나 더 컨트롤 V 붙여놓죠? 그럼 두 개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럼 얘도 어떻게 해요? 마법사에 들어가서 다음 단계 이때는 행으로 바꿔주면 되죠. 뭐. 하나 더 만들었잖아요. 그럼 두 개를 보여줘야지. 부장님 원하시는 대로 두 가지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옳거니 이래 보고 저래 보고. 복사 붙여놓는 겁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예요. 그 똑같은 걸 아까 어떻게 했어요? 더블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마법사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다음 단계 가서 아까는 10단계 봤는데 행단계로 보는 거죠. 열이 아니라 행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확인 누르면 어떻게 돼? 나머지 똑같으니까. 그럼 하나 더 만들었지 뭐 이렇게.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이 책에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전반적인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댁에 가시면 힘드시고 피곤하시겠지만은 이 책에 있는 대로 한 번씩 연습해 보셔야 돼요. 책대로 그대로 내가 직접 데이터 입력해 보고 이렇게 입력하기 귀찮으시면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결과물은 삭제해 버리고 다시 결과를 만들어 보는 연습.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종강하는 시간이니까요. 얘를 좀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더 설명드릴 겁니다.